대법원에서 이제 전원 합의체라고 해서 재판정에서 모든 재판관들이 이렇게 열 몇 명이 이렇게 나란히 참석하는 경우들 많은데 그 전원 합의체의 모든 재판이 가는 것은 또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재판은 전원 합의체로 갈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전원 합의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텐데요. 대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원 합의체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요. 예.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전원 합의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혹은 법령 해상에 중대한 쟁점이 있을 때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사건은 사실 전원 합의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3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그 소부에서 이루어지고요. 예. 여기서 의견이 일치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의견이 어긋나거나 법원조직법 제7조가 별도로 규정하는 사안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원 합의체에 회부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제1심과 제2심의 결론이 엇갈렸다는 점에서 아마 대법원에서의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별도로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냥 일반적인 소부에서 심리하게 될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조국 사건의 경우에도 전원 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변론 절차 없이 상고기각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가져올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는 하지만들이 많네요. 네, 예. 물론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을 완전히 단정지어서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양한 경우의 이 질문 한 번만 드려볼게요. 네. 만약에 3명의 재판관이 이렇게 심판을 하다가 도저히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난항이 있어요. 그럼 전원 합의체라도 올려 보낼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의 수도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그럼 또 재판이 또 좀 길어지는 그런 측면도 그렇죠.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사건을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을 해야 된다. 네. 파기 재판.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좀 풀어주시죠. 어떤 겁니까? 네,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후에 내릴 수 있는 판결은 3가지입니다. 상고 기각, 그리고 파기 재판, 파기 환송인데요. 예. 그 말씀하신 파기 재판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항소심의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법령에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조속히형이 확정될 겁니다. 이에 반해 파기환송의 경우에는 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하는 그것까지는 동일합니다. 다만 환송, 즉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서 고등법원이 다시 사건 기록을 이송받아서 직접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실 추가적으로 재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과 달리 유죄로 판단을 하더라도 형을 정하는 것 자체는 사실 사실심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파기환송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하여금 형을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예.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 재판을 할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죄를 무죄로 바꾸거나 무죄를 유죄를 바꾸거나 이 정도가 파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대법원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반드시 뭐 유죄, 무죄, 유죄로 바뀐다고만 파기는 아니고요. 예. 동의하더라도 2심 판단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파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일부 무죄, 일부 유죄 네, 그 부분에서 엇갈릴 때 네네네. 결국 내보낸다. 네. 파기환송으로.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 정리를 한다면 대부분이 이제 파기환송이고 파기재판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사건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재판 외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1심 수준이고 하나 빼고는 다 1심 수준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건들 지금 다른 재판에도 이번 선거 재판이 이제 무죄가 나온 부분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재판인지 보통은 이제 당연히 재판이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사건 자체가 연관된 재판들이 있잖아요.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 외에도
검사 사칭 사건 허위 증언 교사, 성남 FC 후원금,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으로 4가지 재판을 더 받고 있는데요. 이론상으로는 말씀하셨듯이 각자의 사실관계나 범죄 구성 요건, 그리고 사건 관여자들이 전혀 다른 사건이라서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마도 검사가 무리한 수사나 기소를 해서 무죄 판결이 났다라는 측면을 다른 재판 절차의 진행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예. 피고인의 소송상 권리로서 각종 증거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공판 기일을 열어달라고 주장하는 데 조금 제약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아, 재판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일단 재판부가 봤을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 조금 더 변론 기회를 더 열어주거나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공판 기일이 열리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는데요. 그렇죠. 날짜 잡는 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 봐라.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선고됐듯이 아하. 수사나 기소가 무리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다른 사건들도 조금 더 공판 기일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방식으로 주장하는 거죠.